차량이 빽빽하게 늘어선 도심의 거리는 숨 막힐 듯했다. 매연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였다. 이효리는 낡은 배낭을 메고 길거리 음식 좌판을 구경하며 서울의 풍경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서울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는 건물들은 그녀의 마음을 압도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직감과 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그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기 방어 기술과 상황 판단 능력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그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전화 통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옆 골목에서 굉금을 내며 트럭 한 대가 튀어나왔다. 트럭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잃은 듯 트럭은 제멋대로 휘청거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여전히 전화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트럭이 보이지 않았다. 이효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배낭을 내던지고 모든 힘을 다해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그와 트럭뿐이었다. 트럭이 그에게 닿기 직전 그녀는 온몸을 던져 그를 밀어냈다. 쾅 굉음과 함께 트럭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했다. 이효리는 그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무사했다. 그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피가 나지 않습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긁힌 것뿐이에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그가 위험에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안도로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 남자를 둘러싸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효리는 그제야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님, 그녀는 그를 낯선 존재로 인식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녀는 그 모든 소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제가? 제가 어떻게 당신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가봐야 해요.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쳤다. 그녀는 그가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길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그녀가 도망친 후 김지우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연락처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남긴 낡은 배낭을 발견했다. 배낭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작은 공책이 있었다. 이효린. 그는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보답해야 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효린이라는 여자를 찾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는 나의 은인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보답해야만 했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김지우는 이효린이 남긴 낡은 배낭을 품에 안고 병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작은 공책과 달아빠진 지갑, 그리고 흙 묻은 손수건이 전부였다. 그는 그녀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신분증이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의 비서인 박민규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효린이고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왔고 직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농사일을 돕는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김지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평범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숨겨진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구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전하게. 김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돈을 주든 집을 주든 무엇이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박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박민규가 이효린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돈이나 집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박민규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았다. 박민규는 당황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김지훈에게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보고했다. 김지훈은 그녀의 거절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의 집은 작고 소박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를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왜 그가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했다. 이효리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은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망칠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김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거나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이효리는 경악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함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미친 사람의 말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이효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을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 대기업이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그녀의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김지훈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당신의 용기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을 그녀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싶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가족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위해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였다. 이효린의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그녀의 부모님과 김지훈의 귀에 동시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김지훈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효린 씨, 당신은 정말로 저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마을을 도와주세요. 저희 마을은 지금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대기업이 저희 마을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힘을 빌려 저희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김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강한 마음에 그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마을을 노리는 대기업이 어딘지 궁금했다. 그 대기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S그룹입니다. 김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S그룹은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소유한 대기업이었다. 그는 S그룹이 이효린의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을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을 향해 말했다.
두 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효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결혼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김지우는 자신의 가족에게 이효린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그의 가족이 그녀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 이효리는 김지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녀는 그가 사는 세계에 적응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사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김지훈을 홀린 시골 처녀라고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를 얕잡아 보았고 그녀를 무시했다. 가장 먼저 그녀를 경계한 것은 김지훈의 사촌형 김성훈이었다. 그는 S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김지훈이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그는 이효린이 김지훈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고 싶었다. 김성훈은 이효린을 찾아가 비웃었다. 너 같은 시골 처녀가 감히 우리 지훈이와 결혼을 해? 너의 목적이 뭔지 알아. 너는 지훈이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겠지. 하지만 나는 너의 계획을 막을 것이다. 나는 너를 우리 집안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효리는 그의 비웃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족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마을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는 소리쳤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의 과거, 너의 가족, 그리고 너의 모든 비밀까지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집안에서 쫓아낼 것이다. 김성우는 그녀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 김지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의 가족과 싸워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가족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그녀의 마을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그의 가족의 탐욕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효린에게 말했다. 이효린 씨, 당신은 저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미로였다. 이효리는 김지훈의 집으로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소박했던 삶은 이제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와 명품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을을 구하기 위한 계약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이 모든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야 했다. 그들은 그녀를 돈만 노리는 시골 처녀라고 비웃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특히 김지훈의 사촌형인 김성우는 그녀를 가장 경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김성우는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내가 너의 목적을 모를 줄 알아. 너는 지훈이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겠지. 하지만 나는 너의 계획을 막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 집안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효리는 그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마을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희 마을의 땅을 노리고 있더군요. 그녀의 말에 김성우는 당황했다. 무슨 헛소리야. 나는 그런 짓을 한 적 없어. 그는 소리쳤다. 아니요. 이효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저희 마을의 땅을 빼앗기 위해 한 부동산 개발 업체와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통해 저희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 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순진한 시골 처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용감했다. 증거 있어?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증거도 없이 나를 모함하지 마. 증거는 곧 나올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김성우는 위협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무술과 자기 방어 기술을 배웠고 그녀의 아버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한편 김지우는 이효린의 말을 믿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효린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김성훈의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효린 씨, 당신의 말대로입니다. 저는 당신의 마을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효리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미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김성훈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계획을 미리 예측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말했다. 그는 곧 저의 과거를 폭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웠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는 말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계약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김지훈의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라는 말은 이효린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느꼈고 그 순간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김성우는 그녀의 숨겨진 능력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돈만 노리는 시골 처녀라고 계속해서 얕잡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한 언론사를 통해 이효린의 과거를 폭로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웠고 그녀의 아버지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녀가 김지훈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시골 처녀의 위험한 접근, 김지훈 회장, 무술가와 위장 결혼,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그녀는 사기꾼이라고 불렸다. 김지훈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네가 감히 우리 민준이를 속여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민준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그들의 비난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훈을 믿었다. 그는 언론의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효린 씨, 당신은 저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S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김성훈이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하여 김지훈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김지훈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지훈이 시골 처녀에게 홀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김성훈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지훈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김지훈은 이 모든 것이 김성훈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는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이효린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효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효린은 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김지훈의 비서를 통해 S그룹의 모든 재무제표와 경영자료를 수집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김성훈의 음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김성훈은 자신만만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형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형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후계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김민주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효리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성우는 그녀의 등장에 경악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는 소리쳤다. 저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효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S그룹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김민준 회장님의 경영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성훈 부사장님의 음모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거렸다. 김성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그는 소리쳤다. 이효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증거는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김성훈이 이사회 멤버들을 협박하고 S그룹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김성훈의 비열함에 경악했다. 그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김성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효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김성훈의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정적이 흘렀다. 그는 형의 차가운 눈빛과 이효린의 단호한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를 비난하며 자리를 떠났고 회의실에는 김지훈, 이효린, 그리고 패배한 김성훈만이 남았다. 네오, 네가 감히. 김성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효린을 원망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렸다. 너 같은 시골 처녀가 감히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야. 이효리는 그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마을을 빼앗으려 했고 당신의 사촌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김지우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아,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김성훈을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김성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김성훈의 몰락은 S그룹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언론은 그를 비난했고 경찰은 그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S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김지훈의 리더십과 이효린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랑의 눈이 먼 총수와 사기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서로를 성장시키는 완벽한 파트너라고 불렀다. 김지훈은 이효린에게 말했다. 이효린 씨,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효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도움 덕분에 당신의 회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계약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그녀를 마을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김성훈의 위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다. 김성훈의 몰락은 칠라수 코이자오. 이효리는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과 김지훈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성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증오와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효리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김성훈은 영리했다. 그는 이지은의 숨겨진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웠다. 김성훈은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신문 기자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이효린의 과거를 폭로했다. 기사는 무술가 이효린, 김지훈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웠고 그녀의 아버지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그녀가 김지훈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그녀는 사기꾼이라고 불렸다. 김지훈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네가 감히 우리 민준이를 속여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민준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그들의 비난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훈을 믿었다. 그는 언론의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효린 씨, 당신은 저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S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김성훈이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하여 김지훈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김지훈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지훈이 시골 처녀에게 홀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김성훈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지훈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김지훈은 이 모든 것이 김성훈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는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이효린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효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효린은 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김지훈의 비서를 통해 S그룹의 모든 재무제표와 경영자료를 수집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김성훈의 음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김성훈은 자신만만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형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형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후계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김민주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효리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성훈은 그녀의 등장에 경악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는 소리쳤다. 저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효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S그룹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김민준 회장님의 경영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성훈 부사장님의 음모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거렸다. 김성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그는 소리쳤다. 이효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증거는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김성훈이 이사회 멤버들을 협박하고 S그룹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김성훈의 비열함에 경악했다. 그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김성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효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김성훈의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정적이 흘렀다. 그는 형의 차가운 눈빛과 이효린의 단호한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를 비난하며 자리를 떠났고 회의실에는 김지훈, 이효린, 그리고 패배한 김성훈만이 남았다. 네오, 네가? 감히? 김성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효린을 원망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렸다. 너 같은 시골 처녀가 감히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야. 이효리는 그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마을을 빼앗으려 했고 당신의 사촌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김지훈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아,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김성훈을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김성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김성훈의 몰락은 S그룹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언론은 그를 비난했고 경찰은 그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S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김지훈의 리더십과 이효린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랑의 눈이 먼 총수와 사기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서로를 성장시키는 완벽한 파트너고라고 불렀다. 김지훈은 이효린에게 말했다. 이효린 씨,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효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도움 덕분에 당신의 회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계약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그녀를 마을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김성훈의 위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다. 김성훈의 몰락은 치, 라수, 코이자오. 이효리는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과 김지훈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성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증오와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효리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다. 그녀는 김성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그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그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그의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비밀스러운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자금을 사용하여 그녀와 김지훈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성훈은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효린의 아버지가 과거에 특수부대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폭로했다. 그는 이효린의 아버지가 자신의 동료를 배신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냈지만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기사는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효린의 아버지를 비난했다. 그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이효린의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여 쓰러졌다. 이효린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성훈이 그녀의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다. 이효리는 김지훈과 함께 김성훈의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김성훈의 마지막 남은 자금을 모두 동결시키고 그의 모든 비밀을 폭로했다. 그들은 그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다. 김성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효린과 김지훈을 해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감옥에 갇혔다. 그의 몰락은 S그룹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언론은 그를 비난했고 경찰은 그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S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김지훈의 리더십과 이효린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랑의 눈이 먼 총수와 사기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서로를 성장시키는 완벽한 파트너라고 불렀다. 김지훈은 이효린에게 말했다. 이효린 씨,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효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도움 덕분에 당신의 회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계약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그녀를 마을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김성훈의 위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다. 이효린과 김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적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이효리는 이제 S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김지훈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했다. 그녀의 지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S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모든 결정에 참여했고 김지훈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녀의 마을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위한 새로운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삶을 존중했다. 그들은 마을을 위한 새로운 학교와 병원을 짓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다. 그들의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의 마을이었다. 이효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었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지훈은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효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김지훈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사랑의 눈이 먼 총수와 사기꾼 아내라는 오명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함께 S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무술가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가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 가면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 에필로그, 수년 후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그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가족은 그들을 존경했다. 김성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효리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롭고 완벽하게 행복했다.